다이어트 할 때 저탄고지를 많이 추천하고 저도 그렇게 살을 빼는데요. 도대체 살을 뺄 때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요요 없고 건강하게 살을 뺄 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제가 감량을 할 때, 그리고 현재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저의 의학적 지식과 제가 14kg를 빼면서 감량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단의 답을 찾는 데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을 뺄 때 탄수화물을 줄이는 이유는 인슐린 때문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처리, 지방 저장 호르몬인데요.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도와주고, 쓰고 남은 포도당을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래도 남는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지방 세포에 저장을 하거든요. 제가 근육이 별로 없는데요. 만약에 칼국수를 먹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혈당은 급히 올랐는데 움직이지 않았으니 에너지로 쓰지도 않고 저장할 근육도 적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에게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즉 혈당 처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똑같은 밥을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혈당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이 똑같이 95라고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공복의 인슐린이 15,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사람은 공복의 인슐린이 3,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그만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건 몸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저장하기 쉬운 형태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느냐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것, 나쁜 식물성 씨앗기름 때문에 생긴 염증성 체지방,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요. 신체 활동이 적어지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돼서 생기게 된 겁니다. 살을 빼려면 찌는 체질을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슐린 분비를 낮춰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인슐린 분비를 만들어내는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거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탄수화물을 줄여보세요, 한 끼는 밥을 먹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밥을 안 먹으면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다, 간식은 끊어도 흰쌀밥은 절대 못 끊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대사유연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당이 없어도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몸이거든요. 근데 그 전환이 잘 안 되는 것을 대사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포도당이 없어도 지방 분해하면서 생긴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데 지방 연소가 잘 안 되니 케톤도 제대로 쓰지 못하겠죠. 그러면 뇌는 얼른 배고픔 신호를 켜서 뭔가를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럴 때 꼭 우리는 당을 원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휘발유도 쓰고 전기 배터리로도 갈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휘발유만 썼더니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녹슬어 버린 거예요. 원래 휘발유 없이도 전기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녹슬어 버려서 전환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지는 거고, 자꾸 휘발유를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배고픔 신호인 거죠. 이렇게 대사유연성이 떨어진 몸에서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이 갑작스럽게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 몸이 적응을 못하겠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탄수화물의 양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섭취하는 순 탄수화물의 양을 100g 정도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의 뇌가 하루에 필요한 포도당의 양이 120에서 130g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g 정도 먹으면 뇌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비상신호를 켜지는 않게 됩니다. 이 정도는 햇반 210g짜리 기준으로 한 공기 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어온 양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갑자기 줄이시면 안 되고 내가 먹던 수준에서 서서히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끼 밥을 한 공기씩 3공기를 먹었던 분이라면 한 공기 반은 갑자기 반으로 줄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줄이지 마시고 처음에는 3분의 2공기로 줄여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반 공기까지 줄여보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3끼 중에 한 끼는 밥을 먹지 않고 2끼에만 밥을 먹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밥을 줄인 만큼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셔야 되고요. 단백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지방을 든든히 먹어주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원인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탄수화물을 줄였더니 잠이 안 온다, 무기력하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손발이 차고 뭔가 추위를 잘 탄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몸에서 탄수화물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탄수화물을 줄일 만큼 내 몸이 대사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나이나 성별, 근육량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다릅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근육이 쓰거나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은 적은 탄수화물에도 심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성의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민감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탄수화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에는 탄수화물의 양을 더 줄여서 70에서 80g 정도까지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서서히 탄수화물을 줄여보시면서 내 몸의 컨디션이 괜찮은지, 에너지가 괜찮은지, 살이 빠지는지 보시면 되겠죠. 제가 살을 뺄 때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해 봤는데요. 68kg에서 62kg까지 첫 3달 동안 6kg를 뺐었거든요. 그때 첫 한 달은 탄수화물 양을 계산하진 않았고 나쁜 탄수화물들, 설탕, 밀가루, 액상가당, 나쁜 기름, 가공식품을 끊기만 했습니다. 인슐린 스파이크가 없어져야 인슐린 신호가 좀 잔잔해져야만 공복도 견딜 수 있고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후에 편하게 탄수화물을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꼭 이 단계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달에는 아침은 채소, 고기, 올리브유 이런 식으로 도시락을 싸서 탄수화물을 최소화했고요. 점심은 구내식당 밥에서 한식을 먹었습니다. 대신에 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 먹었고요. 그러니까 이때 탄수화물 계산해보면 흰쌀밥 3분의 2 공기가 약 50g 정도 되고 반찬에 있는 탄수화물 좀 먹었을 거고 구내식당 반찬에는 생각보다 양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한 20g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순탄수를 70g 정도 먹었다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딸 역시 점심은 구내식당 밥을 먹되 밥은 반 공기만 먹고 저녁은 집에서 설탕을 뺀 한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밥은 귀리밥을 반 공기 먹었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탄수화물 약 한 50g 정도 되겠고 저녁은 식당보다 반찬에 당류가 적을 테니까 한 10g 정도 적고 귀리밥 반 공기가 20g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하루에 80g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이 석 달 동안 저는 운동은 주 3회 수영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있었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겠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밥 먹고 졸리던 게 없어지고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공복을 견디는 힘이 늘어나고요. 감정적으로도 되게 스테이블해지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기 때문인지 6개월간 8kg가 서서히 감량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요요 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 탄수화물을 하루 90에서 100g 정도 먹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흰쌀밥 반 공기 정도의 한식 반찬을 먹고 있고요.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은 못하고 있지만 요요가 없는 게 신기하죠. 주말이나 회식, 외식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먹는 날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좀 과하다 싶은 주말이 지나면 당연히 몸무게가 늘어 있더라고요. 그런 뒤에는 공복 시간을 더 늘리거나 탄수화물 한 끼 정도를 빼면 다시 돌아오는데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올해에는 근력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조금 더 늘려서 근육량을 키워보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케톤식에서는 탄수화물을 50g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케톤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식단은 개별 건강 영양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였을 경우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 손실, 탄수화물 대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탄수화물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요요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감량기에는 순탄수화물을 100g 정도로 줄여보는 걸 시도해 보시고 컨디션이 괜찮다면 70에서 80g 정도까지는 줄여볼 수 있다는 점, 줄일 때 피로감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수족냉증, 탈모와 같은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량 후 유지기에는 근성장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보다 복합 탄수화물이 좋은 건 맞거든요. 복합 탄수화물은 분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기 때문인데요. 통곡물, 콩류, 전분질 채소, 섬유질 채소가 있어요. 근데 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 염증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에게는 통곡물이나 식이섬유, 콩류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고구마, 단호박, 익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이 정도 추천드리고 베리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만성 염증이나 통증, 몸이 좋지 않은 게 있다면 곡물을 선택할 때 잡곡밥보다는 백미를 먹되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도록 식사의 그 순서를 지키시면 좋겠죠. 반찬부터 먹고 밥을 마지막에 먹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탄수화물을 밥으로 먹기보다는
한 끼는 흰쌀 밥 반 공기로 30g 정도 탄수 먹고, 한 끼는 고구마 한 개로 35g 정도, 그리고 사이드로 블루베리 한 줌, 브로콜리 한 줌 이렇게 먹으면 15g 정도 돼서 대략 하루에 80g의 탄수화물 구성이 됩니다. 장 증상이나 염증, 만성 통증 이런 게 없고 몸이 건강하신 편이라면 콩이나 통곡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추가해서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콩류를 선택할 때는 발효된 형태, 낫또, 청국장, 된장 이런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건강한 식단에서 1번은 안 좋은 것들 안 먹는 것, 설탕, 밀가루, 나쁜 식물성 씨앗기름, 가공식품이죠. 그리고 2번은 좋은 영양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탄수화물을 얼마나 어떤 걸로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각자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탄수화물의 양이나 구성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을 힌트로 삼아서 여러 번 실험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식단을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 맞았던 것도 오늘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고정된 답을 찾으시기보다는 오늘의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뇌에 당이 필요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당 말차 라떼 이런 것도 과감하게 마십니다. 또 식단을 하는 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먹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원칙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스트레스나 강박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해지는 것이 이 식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부디 힌트가 되었다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기능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의 관점으로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당 말차 라떼를 먹으면서 영상을 만든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